91페이지. 12번 볼게요. 12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과 무슨 목록 나와요? 매매 목록 나오죠. 자, 이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은. 요거는 매매일 때만 적용됩니다. 자, 뭐 일단 2번 한번 봐요. 2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범위 딱 나오지요. 뭐일 때만 적용된다 되어 있어요? 매매일 때만. 매매일 때만 적용됩니다. 자, 뭐일 때만? 매매일 때만. 매매일 때만 적용되는데, 자, 매매일 때입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이고요. 계약이고 2006년 6월 1일 이후에 등기할 때예요. 자, 2006년 몇 월 며칠? 1월 1일 이후에 계약이고 등기는 언제다? 2006년 몇 월 며칠? 6월 1일 이후에 등기할 때인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가액을 등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고 있지요. 등기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매매 목록 뭐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번호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줄. 다만 하는 거 있죠? 찾았어요? 자, 그거 별표 쓰기 바랍니다. 다만. 이 거래가를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요. 하지 않는 경우는 2006년 몇 월 며칠? 1월 1일 이전의 계약. 2006년 몇 월 며칠? 1월 1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10한 2년 전에 집 사신 분들은요.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매를 하더라도, 자, 뒷페이지 넘겨봐요. 매매라 하더라도 원인정서가 판결문에 갈 때, 세 번째는 가등기할 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 가등기 있죠? 가등기할 때 내 집이 돼요? 본등기할 때 돼요? 그렇지. 그럼 가등기할 때 거래 등기하지 않고 언제 등기한다? 본등기할 때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결 등기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을 한번 봐요. 이분이 매도인이고 이분이 매수인이에요. 둘이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판사인데 그럼 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매도인 보고 얼마 줘 팔았냐? 매수인 보고 얼마 사느냐 물어보겠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거래 가액이 노출돼요? 노출 안 돼요? 노출되잖아.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등기부에 거래 가액을 따로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세 가지 합시다. 거래 가액 등기하자는 게 언제다? 2006년 1월 1일 이전의 계약이거나 두 번째는 무슨 등기할 때나? 가등기할 때나 세 번째는 매매라 하더라도 판결문에 의할 때는 거래가액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이제 B번에 보면 A번에 보면 매매목록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하고 B번에 매매목록 제출이 필요한 경우 돼 있죠. 그 다음에 D번에 매매목록이 필요한 경우 돼 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잘 들어봐요. 이거 설명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매매일 때인데 첫 번째는 매매 목록이 필요 없는 경우예요. 필요 없는 경우인데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도 한 사람이고 매수인도 한 사람이고 부동산도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이럴 때는 매매 목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등기부에 있죠. 바로 거래가에 나와요. 바로 1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5억 7천 이렇게 바로 거래가를 등기합니다. 바로 뭘 등기한다? 거래가를 등기해요. 두 번째 매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기억에 자,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여기에 토지 부동산이 2개 이상이에요. 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일 때 매매목록 작성합니다. 두 번째
A, B, C가 매도인이고 여기에 건물이 있고 가벌병이 매수인이에요. 이럴 때는 뭡니까? 부동산이 한 개라도 뭐예요? 여러 명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죠. 이럴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예를 들어 볼게요. 매매 목록 제7호 이렇게 하고요. 요거 두 개 합산한 가격이 15억 5천이고, 자, 요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 요 토지는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에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매매 목록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 매매 목록이 나올 때는요,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등기 안 합니다. 대신 뭐를 기록한다?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냐 볼게요. 등기부에 매매 목록이 나왔을 때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여기에요. 매매 목록 제7호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 매매 목록 제7호를 찾으면 뭡니까? 부동산 표시와 거래가액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매매 목록을 찾으면은 부동산 표시와 거래가액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것만 기록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주의할 것은요, 두 개 이상일 때 매매 작성하잖아요. 근데 여기 뭡니까? 동구고요. 여기 북구예요. 그럼 이럴 때는 따로따로 신고하지요. 이럴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따로따로 신고할 때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다 됐고요. 그리고 이 매매 목록은요, 이 매매 목록은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광의의 등기부고 영구 보관합니다. 광의의 등기부 영구 보관하고, 그리고 유효 기간은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일단.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디로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변경, 경정 이런 거는 천천히 해도 되고요. 이런 천천히 해도 되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걸 잠깐만, 요번에 단독이니까 자, 어디를 보느냐 하면 여러분 이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이걸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 14페이지 한번 해봐요. 14페이지 보면 14페이지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형식에 의한 분류되어 있죠. 찾았어요? 자, 1번에 무슨 등기? 주등기 해서 관로 독립등기 되어 있죠. 찾았어요? 자, 2번에 무슨 등기? 부기등기입니다. 요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저전번 주에 있잖아. 야간에 오신 분 있어요, 이게? 없어요? 이건 야간에는 요걸 설명을 했었어요. 주간에 설명 안 했고. 왜 그러냐면 주간하고 야간은요, 약간 수업의 질이 다릅니다. 주간은요, 약간 뭡니까? 느긋하게, 그리고 농담도 좀 사용하고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좀 길잖아요, 이게. 야간은 뭡니까? 직장인들 대놓긴 해요. 농담 같은 거 하면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뭡니까? 진도로만 쫙 나가버려요.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까지 다 했어요. 알겠죠? 됐고. 그럼 여기서 봅시다. 1번에 보면 주등기, 독립등기 되어 있고, 2번에 보면 무슨 등기 되어 있어요? 부기등기 되어 있죠. 거기에 2번에 부기등기 의의에 셋째 줄에 가지번호 하는 거 있죠. 가지번호 찾으세요? 가지번호 동그라미 쳐봐요. 가지번호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이제 줄거 봅시다. 부기등기 효력 나오죠. 효력에 보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에 의하고, 줄 다 꺼봐요. 부기등기의 순위는 뭐에 의하고? 주등기에 의하고, 부기등기의 상환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하고,
한 개의 주등기에 수개의 부기등기 할 수 있으며 일단 여기까지 적어봐요. 부기등기다 부기등기도 가능하고. 자, 적어보는데 이 부기등기가 뭐냐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거 두고두고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110페이지. 110페이지 그림 한번 봐요. 그림에 보면 권리에 대한 변경 등기 기재되어 있죠. 되잖아. 전세권 설정되어 있죠. 설정되고 밑에 보면 1에 1 되어 있죠. 찾으세요? 이게 1에 1 여기 가지번호입니다. 자, 여기 무슨 번호? 가지번호예요. 무슨 번호? 가지번호입니다. 위에 거는 주등기고 밑에 거는 부기등기예요.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1번, 2번, 3번은 다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주등기, 독립등기 같은 말인데 그럼 요 그림을 한번 펴봐요. 110페이지. 자, 펴보고 잘 들어봐요. 지금부터. 이걸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있지요. 여기 뭐냐? 원칙은 부기등기입니다. 자, 원칙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인데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주등기입니다. 자,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이거 외울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 이거 부기등기 종류, 주등기 종류 있잖아요. 한번 시험 나오더라도 이걸 6월달까지 외울 생각하지 말아요. 7월달부터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6월달까지 수업 다 들으면요. 7월달쯤 되면은요. 한 60에서 70% 저절로 외워져 있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부터는 못 외웁니다. 지금은. 자, 그럼 이걸 잠깐 설명해 볼게요. 우리 책에 110페이지에도 있는데 자, 볼게요. 1번에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자, 1번에 전세권 등기됐어요. 전세금이 5천입니다. 자, 2번에 저당권 등기됐어요. 채권이 5천입니다. 자, 3순위로 저당권 등기됐어요. 등기되고 채권이 3천입니다. 자, 근데 요 건물이 매각되면은요, 한 1억 3천 한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재 담보가 다 찼어요? 다 안 찼어요? 다 찼지. 5천, 3천 하면 1억 3천이잖아. 제 말 이해돼요? 다 찼습니다. 자, 여기서요. 첫 번째. 여기 A, B, C라 합시다. A, B, C. 갑하고 A가 전세금을 정액합니다. 정액하는데 5천에서 플러스 5천을 정액해요. 그럼 얼마 돼요? 1억 되잖아. 1억 됐을 때 있지요. 자, 물어볼게. BC죠, BC. BC가 이렇게 정액하면 BC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쁘지요? 자, 기분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고 긴장을 해요? 긴장을 안 해요? 긴장하지요? 그럼 여기 뭐가 되느냐?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자, 무슨 관계인이 된다?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 나중에 말소등기나 말소회복등기 할 때 있잖아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한 가다가요. 이해관계인이 되는 자를 골라라.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는 자를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걸 법적으로 하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그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푸느냐? 기분 나쁘고 긴장하는 것처럼 돼요. 자, 앞으로 이해관계인이 되는 자를 골라라. 시험 문제 나오면 뭐 찾아라? 기분 나쁘고 긴장하면 뭐가 된다?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될 때, 자, 정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BC가 있죠. BC가 승낙을 해줘요. 1억을 올리는 부분에서. 승낙을 해준다는 말은 BC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감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등기를 하냐 하면 부기등기를 합니다.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자, 어떻게 하냐 볼게요. 1에 1, 1번 전세권 변경 이렇게 하고 전세금이 얼마예요? 1억이고 앞에 걸 지워버리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아까 부기등기의 순위는 뭐야 한다 했어요? 주등기 한다 했잖아. 그럼 이거 몇 순위예요? 몇 순위? 1순위잖아. 1순위잖아.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1억 3천 같으면 어떻게 돼요? 2천만 못 찾아가고 한 번도 못 찾아가잖아.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빚이 같으면 승낙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겠죠? 승낙을 안 해준다는 말은 불이익을 감수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때는 주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봐요. 이 지금 전세금 5천이잖아. 이 사람들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럼 보통은 안 합니다. 근데 굳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의견을 무시하고 굳이 하려고 하면 이걸요. 4번 해서 1번 전세권 변경 이렇게 해서 전세금이 얼마다? 1억 이렇게 돼버립니다. 순위가 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갑하고 A가 전세금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감액. 그러면 5천에서 마이너스 3천을 감액하지요. 그럼 얼마 돼요? 2천 되잖아. 2천 됐을 때 여러분 B씨가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지? 기분 좋고 긴장해요? 안 해요? 긴장하지 않지요. 이때는 무슨 등기냐? 부기등기입니다. 자, 무슨 등기? 부기등기 봐요. 전세금 5천이잖아. 1번 전세권 변경하고 전세금 얼마다? 2천 되잖아요. 앞에 그걸 지워버리죠. 이해됩니까? 그럼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니까 이게 2천이고 이 사람 여유롭게 찾아갈 수 있죠. 매였다더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예 B씨가 없다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 없어요. 그때 전세금의 정액이나 감액은 무슨 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합니다. 자,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그럼 봐요. 권리의 변경 경쟁 한번 봐봐요. 부기등기 몇 개예요? 1개, 2개, 지금 3개가 부기등기죠. 그 원칙은 부기등기입니다. 다만 무슨 관계 있을 때 이해관계가 있을 때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정리합시다. 권리의 변경 경쟁은 원칙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인데 다만 이해관계가 있을 때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그리고 요거 봐요. 지금 여기에 저당권 등기 있죠? 다 주등기죠? 요거는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이에요. 무슨 저당권?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 다 주등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은행한테 대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전세권을 저당 잡아요. 자, 어떤 경우냐 볼게요. 자, 1번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1번에 A 명의로 전세권 등기했어요. 그리고 전세금이 1억입니다. 근데 이 전세권자가 돈을 빌려요. 그럼 전세금을 대출 저당 잡습니다. 1에 1, 1번 전세권부 저당권 등기 B가 하고 채권이 3천이에요. 또 1에 2, 1번 전세권 변경 C가 하고 채권이 2천입니다. 여러분 담보 맞춤을 저당권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봐요. 한 개의 주등기에 수개의 부기등기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 됐죠? 이거? 한 개의 주등기에 뭐가 왔다? 수개의 부기등기 왔습니다. 왔는데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요거 몇 순위예요? 요거 몇 순위? 1순위잖아. 아까 부기등기의 순위는 뭐 해야 한다? 주등기 한다 했잖아. 1순위입니다. 요거 몇 순위예요? 요거 몇 순위예요? 역시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몇 순위다? 1순위입니다. 그럼 1에 500도 몇 순위? 1순위. 2에 5는 2순위예요. 그럼 요거 봐요. 요걸 누가 먼저 보호받을 것인가는요. 주등기로는 순위가 구별돼요? 구별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냥 부기등기 상환에는 뭡니까? 선후에 의해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여기 먼저 보호받고 여기 나중에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까 주권은 다 해결됐죠? 주권은 한번 봐, 다시. 자, 부기등기는 무슨 번호 붙는다? 가지번호 붙는다. 됐죠? 그리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뭐 해야 한다? 주등기해야 한다. 됐죠? 또 한 개의 주등기에 뭐예요? 수개의 부기등기 가능하다. 됐죠? 또 부기등기 상환에는 뭡니까? 그 선후에 의한다. 됐죠? 됐어요? 됐지? 자, 여기 무슨 등기의 원리다? 부기등기의 원리입니다. 알겠죠? 다시 권리의 변경 경쟁은 원칙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다. 다만 이해관계는 있을 때 이해관계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받고, 자, 또 이제 어딜 보느냐 하면 여러분 121페이지 한번 봐요. 6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가처분 등기 찾았어요? 자, 이걸 봅시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책에는 거기 안 나오는데 내가 가압류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자, 뭐부터? 가압류부터 설명할게요. 자, 가압류부터. 자, 노트에 적어도 돼요, 가압류는. 책에 이제 가압류 안 됐잖아. 자, 볼게요. 가처분은 시험 잘 나옵니다. 가압류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갑의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권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1억을 빌려놓고요. 갑이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요. 돈을 안 갚잖아. 그럼 채무자가 사기자가 보통 돼야 안 돼요? 사기자가. 사기자가 안 돼? 보통은 안 됩니다. 근데 사기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일반적인 채권 채무 관계는 사기자가 보통 안 돼요. 사기자는 뭡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사기 치려는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사기자가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 사기자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내가 돈 빌리면서 이분한테 빌리고 이분한테 빌리고 7분한테 다 빌려요. 다 빌리고 또 여기에 뭐 한 20명한테 다 빌려요. 다 빌려놓고요. 자, 2달 뒤에 뭡니까? 캐나다 이민 가는 거 있잖아요. 티켓을 다 발급받아 놓고 내 있는 부동산은 다 처분하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돈을 다 빌리고 이자 고유를 취득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처음부터 돈 갚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렇게 돈 빌리는 것은 뭡니까? 이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또 혹시 친한 친구하고와 친척하고 거래할 때 내가 이분한테 친구인데 한 300만 원 빌려주잖아. 빌려줄 때 야, 친구한테 거래할 때 차용증 써달라. 특히 소액일 경우 써달라 하기엔 좀 말이 어떨 때 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1000만 원 넘어가면 차용증 써달라 하는 건 당연한데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빌리는데 차용증 쓰고 받고 이게 참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경우 이제 돈이라는 게 참 묘한 게요. 빌리 준 사람은 뭡니까? 확실히 기억해요. 근데 빌린 사람은 뭡니까? 고의도 아니더라도 한 2달 보면 어디서 빌린지 기억 자체를 못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차용증은 여러분 앞으로 쓰기 어려우면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차용증은 증거니까 뭡니까? 일단 인터넷 뱅킹을 해요. 인터넷 뱅킹하고 뭡니까? 인터넷 뱅킹 제목이 있잖아요. 돈 소액 얼마 빌려준다고 제목을 달아놓고 그러면 거기 차용증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또 뭡니까? 가장 확실한 건 또 뭐냐면 뱅킹 해놓고요. 문자 보내요. 자기야 돈 200만 원 붙였어. 잘 써. 이래 보내요. 거기에 쌩까지는 않습니다. 잘 쓸게 하잖아요. 거기 증거입니다. 그게 차용증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놓고 돈을 안 갚아요. 여러분 돈 안 갚는 사람마다 진짜 돈 받기 어려워요. 자, 어려운데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안 갚으니까 8월 10일 날 있지요. 채무 반환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서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 판결문 가지고 갑의 근무를 뭐예요? 경매에 붙이겠죠. 제 말 이해돼요? 그래놓고 내 빌린 돈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니죠. 바보가 아니니까 이게 보통 처남이라고 합시다. 매부한테요. 자, 매부한테 소유권 이전을 딱 해놔요. 소송 중에.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 이겨놓고 어떻게 돼요? 판결문까지 경매하려고 하니까 건물이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병한테 넘어가 있죠. 병한테 넘어가 있어요. 그럼 또 이 사람하고 또 소송에 걸릴 수 있어요. 병은 뭐라 합니까? 이거 내가 너를 골탕 먹여 샀다 하겠어요? 죗값 주고 샀다 하겠어요? 죗값 주고 샀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소송이 뭐냐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 그게 뭡니까? 이게 사회가 뭐예요? 사자가 요런 행위가 뭐예요? 을을 속일 사자거든. 을을 해하게 한 소송을 또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뭡니까? 여러분, 채권자 입장에서는 머리 아파요? 머리 안 아파요? 머리 아프지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아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봐요. 이 소송을 하기 전에 있잖아요. 미리 뭡니까? 8월 5일 날요. 법원에 가서 요 갑의 근무를 가압류를 해놔요. 자, 뭘 해놓는다? 가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럼 법원이 개입되면 어떻게 돼요? 촉탁서 보내요. 촉탁은 부탁한다는 거예요. 법원에 서류를 보내서 뭡니까? 등기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부탁하면 자, 1번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번에 가압류 등기를 하고요. 이 가압류 등기할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뭘 적어줘야 되냐면요, 청구 금액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자, 청구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1억이잖아. 이거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청구 금액 얼마? 1억.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반드시 적어주고. 그럼 첫 번째, 가압류는 대상이 무슨 채권이냐? 금전 채권입니다. 자, 무슨 채권? 이 금전이잖아. 금전 채권을 못 받았을 때 가압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못 받았을 때예요. 물론 부동산도 가압류할 수 있고, 뭡니까? 시계 같은 거, 고가의 시계 가압류할 수 있죠. 월급 통장도 가압류할 수 있죠. 하여튼 뭘 못 받았을 때? 금전 채권을 못 받았을 때.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가압류할 때는 청구 금액을 적어줘야 된다, 적어줘야 된다. 적어줘야 돼요. 반드시 뭘 적어줘야 된다? 청구 금액을 적어줘야 돼요. 세 번째는 가압류는요, 이거는 가압류나 가처분 똑같아요. 가압류나 가처분 똑같습니다. 지분에다가는 가압류 가처분이 돼요. 그런데 부동산 일부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동산 일부는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필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분 있잖아, 재산권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 안 내면 뭡니까? 세무서가 가압류 들어올 수 있죠. 자,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고 부동산 일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가압류 요 부동산이에요. 여기 미등기예요. 가처분 부동산이 미등기예요. 이럴 때는 뭡니까? 직권으로 무슨 등기 해주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고, 그 다음 무슨 등기 한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합니다. 자, 직권으로 무슨 등기 해주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고, 그 다음 무슨 등기 한다? 가압류나 무슨 등기? 가처분 등기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봐요. 이렇게 가압류됐잖아. 가압류 되더라도 갑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있습니다. 어디까지 간발 등기됐잖아. 자, 팔 수 있어요. 자, 그럼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했죠. 근데 병은 봐요. 병은 가압류 된 것을 알고 들어왔어요? 모르고 들어왔어요? 알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지요. 이기면 뭐예요? 이 사람 가압류를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요 병의 건물을 뭡니까? 경매 부처가 되게 돼요. 내 돈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가압류된 부동산도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 못 해요? 처분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된 채무자는 나중에 이 가압류한 채권자 있죠? 채권자가 이겼죠? 이겼을 때는
채권자 이겼어요. 이겼을 때는 뭡니까? 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 못해요? 대항 못하지요. 이해됩니까? 가압류된 부동산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됐죠? 여기 무슨 원리다? 가압류의 원리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요약집 나오거든요. 자세히 또 실어 드릴게요. 자, 됐고. 자, 다시. 자, 가압류는 무슨 채권일 때 한다? 금전채권. 두 번째는 뭡니까? 청구 금액을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적어줘야 된다? 적어줘야 되지요.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죠. 부동산 일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미등기일 때는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가압류 가처분 하지요. 그 다음에 가압류된 부동산이나 가처분된 부동산도 팔 수 있다, 못 판다? 처분할 수 있죠. 다만 가압류 채권자나 가처분권자가 이기면 뭐예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 이후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가압류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하고 됐고, 이제 가압류 맞고, 그 다음에 가처분 볼게요. 자, 6번에 무슨 등기? 가처분이죠. 자, 볼게요. 이건 가압류고. 자, 가처분을 볼게요. 자, 봅시다. 다시 봅시다. 간변이로 갑이 을의 건물에, 을이 지금 등기되어 있어요.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하거나 또 뭡니까? 소유권 말소 소송을 해요. 자, 소유권 무슨 소송하거나 이전 소송하거나 또 뭐라고? 소유권 무슨 소송한다? 말소 소송합니다. 그럼 우리가 갑이 원고예요? 을이 원고예요?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자고 피고는 소송을 제기당한 자예요. 누가 원고예요? 갑이 원고고, 을이 뭡니까? 피고지요. 피고입니다. 자, 8월 10일 소송을 했는데, 아까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소송 중에 이 을이 건물을 빼돌릴 수 있어요? 빼돌릴 수 없어요? 빼돌릴 수 있잖아. 빼돌릴 수 있는데 갑이 또 소송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빼돌리는 자하고 또 소송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갑은 을에게 소송 보통 하기 전에요. 8월 5일 날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합니다. 자, 무슨 금지,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이에요. 여러분, 자, 봅시다. 가처분은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가처분이 처분, 금지, 가처분이지만 이런 것도 있죠. 자, 내가 한강에다가 뭡니까? 그 조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아파트 샀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20층짜리 건물 지으면 조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조망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공사 중지 가처분 들어봤죠? 그리고 또 식중독 걸리면 어떻게 돼요? 식당가 식중독 걸리면 원인균이 파악되기 전까지는 뭡니까? 어떻게 돼요? 영업 정지 가처분 하는 거 들어봤죠? 들어봤고 또 이런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신랑이 뭡니까? 요거 기억해요. 기억해요. 뒤에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신랑이 심심하면 때려요.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오면 도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들어왔어요. 하도 잦으니까 뭡니까? 법원에 가서 뭡니까? 안방 접근 금지 가처분 했어요. 자, 무슨 접근 금지 가처분? 안방 접근 금지 가처분 했어요. 자, 그거 물어볼게요. 안방 접근 금지 가처분 하더라도 신랑이 안방을 넘어올 수 있어요? 못 넘어와요? 넘어올 수 있지. 발이 달렸는데. 자, 술 먹고 어떻게 또 안방 걷어차가, 니 적응금지 가처분했는데 걷어차가 넘어올 수 있죠? 넘어올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오는 것을 뭡니까? 사진 찍든지, 뭐 비디오로 녹화하든지, 휴대폰으로 촬영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가 뭡니까? 신랑을 뭡니까? 집에서 퇴거시킬 수 있어요. 자, 뭐 시킬 수 있다? 퇴거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뭡니까? 접근금지 가처분이에요. 자, 무슨 금지 가처분? 접근금지 가처분. 됐죠? 자, 됐고. 그러면 가처분은요, 아까 가압류는 무슨 채권했어요? 금전채권했잖아. 가처분은 뭡니까? 이걸 계쟁물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분쟁물이에요. 분쟁물.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할 계자, 다툴 정자잖아. 가처분 대상이 뭡니까? 다툼이 계속되는 물건 생각하면 돼요.
자, 뭐가 개수된다? 아까 1조건도 서로 다투잖아요. 안방도 아내하고 남편 다투잖아. 이것도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계쟁물, 분쟁물입니다. 자, 그러면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하면 아까 똑같아요. 법원에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서 보냈죠. 가처분 해달라고. 자, 여기 잘 들어봐요. 자, 1번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처분 금지 가처분을 적고, 자, 아까는 가압류할 때는 아까 뭘 준다 했어요? 봐요, 뭐? 저게 봐요, 저게. 1900 준다 했잖아. 뭐 준다? 1900 반드시 준다 했잖아요. 가처분은 두 개를 반드시 줘야 돼요. 뭘 줘주냐면, 피보존 권리와, 피보존 권리, 이거. 소유권 이전 소송이나, 안 그러면 소유권 무슨 소송? 말소 소송, 요걸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자, 피보전 분리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금지사항, 양도 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이렇게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양도 제공 등 일체 무슨 금지, 처분행위 금지, 이렇게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됐죠?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아까 가압류는 반드시 뭘 적어줘요? 청구매. 자, 이래놓고, 자, 이 가처분권자 이제 가배했잖아. 이래놓고, 을이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못 판다. 안 해야겠지. 아까 봐봐요. 아내가 남편한테 무슨 금지 가처분 했어요? 접근금지 가처분 했다겠지. 근데 남편이 넘어올 수도 있겠다, 못 넘어온다 했다? 넘어올 수도 있겠잖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되더라도 팔 수 있다, 못 판다? 팔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돼요? 팔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아까 이런 거 봐요. 영업정지 가처분 했죠? 원인군이 파악되다 영업정지 가처분 당했잖아, 그 식당이. 근데 식당 영업주가 뭐예요? 배짱으로 뭡니까? 가처분돼 나 관계없겠다. 계속 영업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해됩니까? 또 그걸 나중에 구청에서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영업 폐쇄시켜버려요. 식당 앞에다 못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팔 수 있습니다. 자, 3번 병한테 소유권 이전등기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요. 요 병은 가처분된 걸 알고 들어왔어요? 모르고 들어왔어요? 알고 들어왔지. 그러니까 나중에 갑이 소송을 이기면 뭐예요? 이 병한테 뭡니까? 이전등기 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뭡니까? 이 갑한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세한 건 나중에 본수업할 때 할게요. 요 정도만 해요. 그럼 자, 정리합시다. 자, 가압류는 무슨 채권? 금전채권이고, 가처분은 뭐예요? 계쟁물, 분쟁물. 또 가압류는 반드시 뭘 적어줘야 돼요? 청구 금액을 줘야 되죠. 적어줘야 되죠. 근데 가처분은 뭡니까? 피보전 권리와 뭘 적어준다? 금지사항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분이 돼서 가압류 가처분 되지요. 부동산 일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또 미등기 돼서는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보증등 해주고 가압류 가처분 하지요. 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된 부동산이나 가처분된 부동산도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있다. 근데 가압류된 채권자나 또 가압류시킨 채권자나 가처분권자가 소송에 이기면 뭐예요? 이 사람들, 가압류된 채무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처분된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 못해요? 대항을 못하지요. 이게 됩니까? 자, 거기 가압류나 가처분의 원리예요. 자, 일단 뭐 구별하는 것은요, 가장 쉽게 구별하는 것은 가압류는 무슨 채권이고 금전채권이고, 가처분은 뭐예요? 분쟁물, 계쟁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또 할게요.